병리평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준연동제 얘기 좀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첫 번째 주제였긴 한데, 네, 어쨌거나 바로 첫 번째 주제 한동훈 들어가시죠. 위원장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네네네. 이재명은 좋겠다, 정치하기 참 편하겠다. 그 얘기 하셨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말을 바꿔도. 근데 이게 지금 그 병리평 버리고 연동형으로 선택하고 나서 그리고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을 때 네네. 그 후에 나타난 반응을 보면 진짜 편해. 봐봐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스타벅스 발언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민으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딴 데서도 말했지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서 요새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스타벅스 먹을 수 있잖아요라고 했으면 난리 났어. 그럼요. 스타벅스 그 비싼 누가 그걸 먹냐라고 했을 놈들이 그렇죠. 서민들은 마시기 힘들다는 뉘앙스를 주니까 개떼같이 떠들잖아. 맨날 근데 지들이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가기 힘든 곳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뭐냐 야구장 가니 뭐하니 뭐 티셔츠를 몇 달 뒤에 샀느니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뭐 거짓말이고 계속 까는 애들이 이재명은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우와 환호야. 그러니까 정청래 제 발언 제가 이제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이제 겸손은 힘들다에 이제 정청래가 나갔어요. 김어준이 물어봐. 너 그동안 병리평 찬성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정청래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러잖아.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기억이 없대요? 기억이 없습니다. 와. 자기는 이런 취지였대. 병리평이든 연동형이든 상관없다. 그냥 이기는 선거제도가 좋은 제도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적이 없고 병천내는 그런 와. 병리평 찬성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럼요. 원래 네. 이재명이 하기로 할래다만 전 당원 투표 있잖아요. 이거는 병리평을 전제로 한 그런 투표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병리평을 주장했고 우리 그 개딸 사이트에서도 전부 다 병리평을 주장을 했어요. 그럼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병리평을 주장하다가 하루아침에 연동형으로 바꾸고 위성정당 창당 안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위성정당 창당을 해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뭐라 그랬어? 민주당은 아주 개 물어뜯듯이 난리쳤고 아마 그 우리나라 정말 기울어진 이 좌빨 언론들은 이걸로 또 난리가 났을 거라고 말 바꾸는 한동훈 이렇게 했을 건데 와 이재명 딱 되니까 고민정은 무슨 얼어 죽을 맹세 뭐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무슨 민주주의에 대한 맹세다 이 자기도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면서 찬사를 보내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모두 다 이걸 찬성을 해버리잖아. 근데 이런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요. 이 개딸 사이트를 잠깐 볼게요. 개딸 사이트. 네, 그 보시는 와중에 제가 아까 정청래 얘기 조금 소개시켜드리면은 지난 1월 24일이니까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국회마저 윤석열 정권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비례도 똑같은 한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병리평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국회도 장악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네. 지역구만으로 150 한석에 가능하나 비례도 똑같은 한석이다라고 하면서 승리가 선이고 패배가 악이다. 나는 민주당 압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병리평 회기에 분명히 힘을 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기억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기적의 논리를 지금 또 발휘하고 있다는 정치인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헌법기관이라며요. 헌법기관이 말을 뒤집을 때는요. 그에 따른 뭐 사과 같은 그런 이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억이 안 난다라 퉁치고 김어준은 그냥 웃어버리고 이 똑같은 일을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가 하는 거짓말은 대역죄고 얘네들이 하는 말은 그냥 웃음으로 퉁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무 웃기잖아. 그것도 정말 웃기고 이 개딸 사이트에서도 개딸 사이트는 원래 병리평을 주장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아는 그대로 역시 개항을 해서 쫄리면 비례로 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비례를 그걸 주장했고 그리고 이 개딸 사이트도 있잖아요. 사실 페미를 별로 안 좋아해. 여성계 같은 애들이 찐따 붙을까봐 병리평을 좋아했어. 근데 이 댓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클리앙에 올린 글. 이재명 대표님이 결정했으니 이제 따르고 지지해 줍시다. 우리 같은 일개 시민이 어찌 큰 뜻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댓글도 전부 다 개인적으로 뭐 찬성합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정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보자. 정청래 보자. 정청래 의원 존경스럽습니다. 라면서 글이 뭔지 아세요? 병리평 강력히 주장해서
연동형으로 나중에 바뀌면 한 번쯤 불만이든 뭐든 다른 목소리 낼 만도 한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진짜 정상적인 거라고 봅니까? 개딸들은요, 야 이런 애들이에요. 그냥 이재명이 야 빨간색 과자에 독 들었어 그러면 안 먹다가 야 빨간색 먹어 그러면 다시 주워 먹는 애들이야. 이런 애들을 데리고 있으니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얘 공격해 그러면 그냥 공격 다 해서 친명들 다 친문들 다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고 정치가 너무 편해. 우리는 말이죠 진짜 힘든 게 김경률 딱 공천했을 김경률 죄송한데 김경률 딱 공천하니까 김성동 불만 나오잖아. 김성동에게 쫙 달라붙어서 한동훈 위원장 공격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싸우는데 왜 얘네들은 정말 이렇게 일사불란 무슨 정말 좀비 때야 좀비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편하다는 거예요. 네, 그 정청래가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매번 같이 주장하는 게 뭐 민생에 대한 얘기를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민생에 대한 거를 민주당이 뭐 내놓은 적이 있냐 아마 기억하시는 게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검찰 독재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민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많이 남겨놨어요. 관훈 토론의 얘기를 좀 아무래도 이제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 반도 안 했는데. 네, 그 정철의 얘기를 이제 그만 듣고 아니 관훈 토론의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철 얘기 충분히 저희가 다 이해할 만큼 나중에 그러면 같습니다. 추억 TV에서 하겠습니다. 최국님하고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네네. 이명백 얘기도 있어. 이명백 얘기. 이명백 얘기 먼저 하면 안 될까? 네, 관훈 토론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교수님? 네, 한동훈 위원장. 그럼 관훈 토론 하고 하자. 선 관훈 토론 후 이명백. 이명백은 얘기해야 돼. 이건 진짜 이놈도 진짜 웃긴 놈이에요. 이명백도. 네네네. 하세요. 아니 그래서 저 이거 봐주세요, 교수님. 이거 관훈 토론 얘기를 아까 제가 보내드렸는데 왜 관훈 토론 얘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얘기했는지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겠습니까? 이 지금 메시지 들어보세요. 맨날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검사 독재랐으면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 네네. 얼마나 이게 사이다 같은 발언입니까? 이 정청래 같은 인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고 민주당을 상대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저희가 좀 짚어봐야 돼요. 네, 이 얘기 물론 이제 100번 옳은 말인데 네네. 이 얘기 저도 했단 말이에요. 목이 좀 메이시죠 갑자기. 네네네.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이 관훈 토론회에서 아까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쭉 저도 이제 들었었는데. 사이다 발언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얘기하셨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계기로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게 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기 이제 입장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연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미쳤냐 절대로 수락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정치권이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만 소모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저희도 그때 굉장히 놀랐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그 수락을 했었을 때 왜냐하면은 예상이 됐던 그림은 비례로 그냥 국회의원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지역구로 그냥 출마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땅 옵션이 별로 없어 보였었고 비대위원장 맡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소비될 거다라는 걱정이 되게 저희도 많이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네,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오로지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 그것이 그걸 막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나온 게 아마 강서구청 때 이후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결사 반대를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한동훈 저 같은 한동훈 맘들이 다 이제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지저분한 정치판에 와서 이렇게 막 이상한 욕 먹고 그러는 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렇잖아요. 한마디 할 때마다 저것들이 딱 개떼같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진짜 개떼구나. 개떼들이 달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싫은 거야.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우리는 그냥 아주 그 뭐라 구름 위에 그냥 얹혀놓고 우리는 그냥 우리는 바라보고 박수치고. 꽃길만 가기를 바랬었죠. 그렇지. 지금까지 너무 그랬기 고생을 많이 때문이지 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그렇죠. 이런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결국 받아들이게 된 게 뭐냐면 김기현 이 인간이 이제 욕심내다가 물러나고 나서 네네. 이러다 총선 개망하겠구나. 이제 안 되겠다. 한동훈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써야 될 때구나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거고요.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진짜 12월 말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비대위원 뽑고 나서 뭐 그래도 계속 그다음에 전국 투어하면서 잘하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한번 꺾이냐면 이제 그거 김경률 그 인간이 자꾸 이제 김건희 여사로 분탕질을 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약간 논란이 되고 두 번째로 뭐 한동훈 위원장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언급 안 하지만 의대 증원. 그러니까 저는 총선이라는 게 총선이 딱 있잖아. 그러면 총선이 있는데 그 총선 전에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파업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지지율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정치를 못하는 증거라고 이제 일반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그래서 정말 총선 후로 이거 차라리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계속 의대 증원에 반대하지만 정말 한다 그러면 이 논란을 총선 후에 했으면 어땠을까? 뭐가 이렇게 급했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총선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념적인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중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중간 지점을 겨냥한 답을 내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대신에 개별 이슈마다 어느 쪽에서든 선명하고 유연하게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저는 같은 이 말에 네네. 저는 전적으로 저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씀 많으셨을 우리나라 것 같아요. 보수에 이 기생하는 이 중도층 무세들이 있어요. 뭐 중도층이 뭐 30%가 넘게 있는데 이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우리는 보수를 버리고 그러니까요. 중도 좌파에 가까운 정책을 펴야 된다.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 뭐 이런 식의 정책들.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복지 같은 그런 진짜 뭐 중요한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수가 뭐 타협할 수 있고 뭐 그쪽을 확대하는 건 뭐 그렇다 쳐도 그러니까 아니 보수라고 해서 뭐 노동자 이거 살리기 위해서 뭐 중대재해법을 찬성하고 이런 건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노동자도 죽으면 노동자 죽음 뭐 이렇다고 하면서 중대재해법 찬성하고 노란봉투법 찬성하고 이런 게 보수가 아니고 이런다고 해서 걔네가 우리 뽑아주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로도 얼마든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만이 저는 보수가 나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좌파는 지금 존재 의미가 없어요. 지금 좌파들이 옛날부터 주장했던 거를 전부 다 보수 정부도 하고 있고 그 박근혜 정부도 누구보다 더 먼저 많이 복지를 확대했거든. 이제 할 게 없어 얘네들. 그래갖고 얘네들은 지금 이제 좌파의 존재 의미가 이제 쓰러져 가니까 얘네들이 계속 그 범죄 쪽으로 뭔가 검은 그런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상한 짓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왜 우리가 무슨 중도를 하고 좌파적인 정책을 펴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저희가 요 얘기까지 하고 잠깐 이제 좀 쉬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뭘 쉬어 1시간 동안 달려야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관훈 토론에서 제일 이제 좀 화제가 됐던 게 김건희 여사의 그 백과 관련된 문제 아니었습니까? 파우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확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가방을 사서 그런 걸 찍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입장을 반복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적인 어떤 염려가 있다라고도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도 다시 좀 반복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적인 그 어떤 염려 사항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인 염려가 있다라기보다도 이게 어떤 경호적인 문제. 애당초 그 최정이라고 하는 이상한 목사가 어떻게 김건희 여사 영부인한테 가까이 갈 수가 있었는가?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좀 짚어줬고 해결책까지도 이번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보완해야 나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짚어준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저열한 몰카 공작이었다. 그리고 경호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하던 말에서 뭐 크게 다르지 네네. 않다고 보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물어보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서 물어보는 거는 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사실 이거보다도 이런 거 물어봐야지 않나? 과일을 버카로 사도 되나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 이걸 계속 물어보지? 그러고 있잖아요. 뭐 제2부속실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벌어진 게 그 최재형 그 목사가 이제 접근한 이유가 뭐냐면 비결이 그 당시는 관저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대통령실 맞습니다. 이전을 이제 예, 예. 하고 나서 관저를 지금 한난 뭐 짓고 있었잖아. 네. 근데 그 관저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로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호를 제대로 못한 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관저가 이제 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뭐 그에 걸맞는 경호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래서- 이유는 또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제2부속실이 없어서 아까 제가 이건 늘 말하지만 김정숙이 제2부속실이 없어서 그 타지마할을 갔습니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정치라는 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뭐 특별감찰관 이거는 저는 뭐 이거는 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적인 굳이- 어떤 또 염려가 네, 있으니까. 아니, 대통령실에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되게 이제 폐지하겠다고 이제 했고 실제로 그게 안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제2부속실 만들잖아. 이런 걸 만들면 이럴 거다. 말 바꾸기라고 또 난리치고. 그럴 수 나는 있어, 100%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뻔하죠 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통령을 굴복시키는 그런 재미로 얘네들은 살고 계속 이 핑계로 저거 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진짜.